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테고요. 2021년 1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최근 4분기죠. 지금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대전 유성구에 본사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제 핵심 부품이죠. 시스템 IC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된 기업이고요. LG 계열사입니다.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업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의 변화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2020년 대비 기업의 자산은 11% 831억 원 증가를 하여서 8,337억 원이 되었습니다. 부채도 25% 541억 원 증가하여 2,724억 원이 되었고요. 자본도 5% 289억 원 증가하여 5,612억 원이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외형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세부적인 자산 구성 내역이죠. 매출 채권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보시면 전체 자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 대비 18% 384억 원 증가한 모습입니다. 2,488억 원이 되었습니다. 매출 채권을 보실 때 매출액의 증가와 함께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매출액이 증가와 함께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만한 내역이 단기금융 상품인데요.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증가가 있죠. 2020년 대비 26% 395억 원 증가를 하여 1,904억 원이 되었고요. 전체 자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정기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기예금이 3개월을 초과하죠. 현금화하는데. 그래서 단기투자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반면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20년 대비 13% 134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1,139억 원이 되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보면 49%죠. 1,085억 원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2018년 단기 금융 상품이 없던 걸 감안한다면 현금성 자산을 정기 예금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것만 보고 넘어간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증가와 감소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건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다음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채권 증가율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액의 증가율과 함께 비교해보면은 극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부분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죠. 매출액 증가액이 14%에 불과했지만 매출채권은 26% 늘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9년도 오면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2020년도부터는 큰 차이 없이 매출액의 증가율과 매출채권의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본 매출채권의 증가는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매출액이 늘면 당연히 매출채권이 늡니다. 기업의 거래의 원칙이 신용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니까요. 다만 매출액이 느는 것에 비해 매출채권이 훨씬 많이 늘었다면 다소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매출채권의 증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중이 큰 자산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인데요. 유형자산이 2020년부터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기타 채권 증가한 모습, 매출채권이 늘었으니까 당연한 부분이고요. 기타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보이네요. 관계기업 투자 부분은 미비하게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기타 채권의 증가는 매출채권의 증가와 더불어 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부채입니다. 역시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모습다운 부채죠. 매입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외상값이죠. 조회할 돈을 지금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부채의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 대비 25%죠. 367억 원 증가해서 1,807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매입 채무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개별 항목에 대한 증가, 가감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의 현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업의 부채가 대부분 영업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부 리스 부채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사채가 거의 없습니다. 48%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다음은 자본입니다. 자본금은 81억 원이고요. 자본잉여금 763억 원. 전체 자본 중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죠. 이익잉여금이 전체 자본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꾸준히 이익을 창출한 건실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6.4% 288억 원 증가해서 4,771억 원 이렇게 이익잉여금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웍스의 손익계산서 추이입니다. 2014년도부터 보시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 증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2020년 들어 1조 매출을 달성하였는데요. 2020년 대비 지금 2021년 1쿼터를 보시면 16% 1,93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총 매출액이 1조 3,549억 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의 비교 그래프입니다.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2020년 대비 50% 465억 원 증가를 해서 1,417억 원이 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의 변화뿐임에도 이제 엄청난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1분기 실적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겠죠. 다음은 실리콘웍스의 매출 총이익률, 판관비율, 영업이익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출 총이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수치죠.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발달 또는 산업에서의 기업의 역할, 포지션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다소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2014년도부터 일관된 성장을 보이던 매출 총이익률과는 달리 2014년, 2019년도까지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결국 2019년도에는 5%까지 떨어졌는데요. 판관 비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판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판관 비율의 절감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10%까지 지금 2020년에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관 비율에서 의미 있는 항목이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죠. 경상연구 기부를 전혀 자산화하지 않고 있어요. 이 기업은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죠. 즉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개발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모두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게 정상적인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런 기업을 찾는 게 뭐 다소 쉽지만은 않네요. 상당히 멋진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판관비와 연구개발비가 이제 매출액과의 변동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즉 2019년도까지 연구개발비를 늘렸고 이후에는 감소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실제 연구개발비 지출 금액입니다. 201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심지어 2019년, 2020년도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관 비율의 감소와는 다른 모습이죠. 즉 매출액의 증가로 인한 수치 변화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기본적인 연구개발비 지출 금액은 늘었지만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늘었기에 수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연구개발 비용이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연구개발 비용은 늘리고 있죠. 결국 기업은 계속해서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소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감소하면서까지도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마저도 2020년도 매출액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주당이익입니다. 실제 주주의 이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4에서 2019년도까지 2,030원에서 2,370원까지의 언저리를 이렇게 유지하던 기본 주당의 이익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극명하게 2020년 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1분기 실적만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손익계산서 세부 내역입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까지 평이한 구조입니다. 특별히 기업이 본질적인 영업 이외에 다른 기타에 관심을 갖거나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기타 포괄 손익 보시면 2019년 전까지는 다소 이렇게 마이너스도 기록하긴 했지만 2020년도부터 19년도부터는 다시 수익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미비해서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실제 벌어들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실제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더 적었다라는 건데요. 2020년도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더 많았습니다. 당기순이익보다요.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 1분기를 비교해 보시면 830억 원에서 1512억 원으로 무려 682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단기순이익이 380억 원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법인세 비용이 100억 원가량 늘었고요. 결국 이렇게 매출이 늘었으니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증가가 이제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다음은 2021년 1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 현금 흐름이죠. 1,51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1,105억 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정 내역에서 감가상각비가 92억 원, 기타 채무죠. 미지급금 등이 178억 원. 이런 식의 항목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현금 흐름입니다. 2017년 2천억 원이 넘는 투자 규모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1,512억 원 벌어들였고 단기금융상품 취득, 유형자산 투자에 664억 원 썼고요. 재무활동으로 배당금 지급 134억 원, 리스료 지급 31억 원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즉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배당을 주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선순환되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카펙스, 유형자산 취득 부분 보시면 2017년도까지는 이렇게 미비하다가요. 2018년도부터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018년도 유형자산 취득 카펙스 평균이 2018년도부터 해서 148억 원 수준이죠. 기업이 현재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재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약 150억 원 가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은 지금 팹리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유형자산 취득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기업의 재무 분석상 상당히 우수하고 뛰어난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업, 비영업 자산 분류를 해보고요. 조정된 퍼와 ROIC, 그 다음에 ROE 예측을 통한 적정 주가도 한번 알아보고요. EV, 에비타와 외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하게 실리콘웍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